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과정 첫 번째 단원이죠. 우주의 생성과 원자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마다 챕터명이 좀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주의 생성과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생성과 이제 원자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배우는 챕터겠죠. 그래서 이쪽 챕터에서는 첫 번째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주론에서는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뭐 팽창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빅뱅, 뭐 우주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부할 건데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빅뱅 우주론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정상 우주론, 팽창 우주론,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서로 이제 경쟁을 했고요.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 최종적으로 맞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빅뱅이라고 하는 대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분자라 부르는데 이 분자들은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그 챕터가 또 이 챕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쪽 챕터를 공부하기 앞서서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선행이 안 되면 이쪽 챕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우주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부터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고요. 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돌턴입니다. 그래서 돌턴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걸 돌턴의 원자설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 돌턴의 원자설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한 입자들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봅시다.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원자를 쪼개게 되면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변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 핵은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 값과 전자 가지고 있는 음전의 값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핵을 다시 쪼개면, 핵을 다시 분리를 하면 이 핵은 다시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될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성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 합쳐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양전하를 띌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원자 핵이고요.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원자고요. 양성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그럼 다른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는 그 물질을 나타내는 기본 고유의 값입니다. 기본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기본 고유의 값이고요. 이 양성자의 개수만큼 숫자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다. 그럼 수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가 2번이다. 그럼 헬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차이점은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 차이에 의해서 그 양성자가 한 개냐 아니면 두 개냐에 따라서 수소냐 헬륨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구성하는데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만 모여 있다면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서로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원자 핵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원자핵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중성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는 항상 양성자 수하고 같습니다. 양성자 수하고 같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양성자 한 개다 그럼 그 속에는 전자 하나 있는 거고요. 헬륨 양성자 두 개면 전자도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이 양성자가 갖는 전하량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그 값 그대로 쓰지 않고요. 상대적인 값으로 양성자 갖는 전량을 플러스 1이라는 상대적 값으로 매겼을 때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전자는 반대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이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을 한번 보면 질량을 보게 되면 양성자의 질량 매우 작겠죠. 원자도 질량 매우 작은데 그거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더 작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도 마찬가지로 실제 질량을 표시하지 않고 상대적 질량으로 1이라고 값을 매겼을 때 이 중성자도 역시 1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하는 서로 차이가 생긴다만 질량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약 2000배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0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원자에서 질량을 갖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고요. 전자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 핵이 그 질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냐에 따라서 그 원자가 무겁고 가볍고 차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소라고 한번 봅시다. 수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원자번호 1번, 요 앞에 왼쪽 아래쪽에다가 원자 번호를 줬고요. 왼쪽 위에다가 질량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적는 것이 원자 번호고요. 원자 번호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적는 것이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인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질량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는 그 입자 갖고 있는 전하량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하가 되겠죠. 전하가 되는데 이 전하를 띠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 주변에 있는 원자와 더불어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넘겨줄 수도 있고 전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과 전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출입할 수 있고요. 전자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들락날락 거림에 따라서 그 원자 내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해서 어떤 전하를 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지 않아서 생기는 전하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양성자와 전자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많냐에 따라서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다면 이것은 분명히
양의 값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양성자하고 전자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많은 것만큼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것은 결국 양성자의 개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의 개수가 변하는 건데,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겠죠. 전자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됐다는 이야기는 양성자의 수는 변함이 없고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주변에 있는 물질로부터 전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중성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출입함에 따라서 양성자의 전자의 개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떤 전하를 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하를 띈 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원소 기호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수를 뜻하겠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이 양성자의 수고요. 그래서 수소다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하나겠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질량을 적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양성자만 존재하는 거죠. 중성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 적읍시다. 자,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1번이고 1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소 원자가 되는데요. 양성자가 한번 몇 개인가 볼까요? 양성자는 한 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가 중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전자의 개수, 이 전자의 개수도 여전히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소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수소가 똑같은 수소 H고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 수가 한 개라는 이야기죠. 질량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성자가 한 개일 거고요. 중성자가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자는 한 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수소, 이것도 수소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수소라 부르고요. 이렇게 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아서 질량이 조금 더 무거운 수소를 우리는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라 부르고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1이고요. 질량이 3짜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양성자가 한 개일 거고요. 중성자는 두 개가 되겠죠. 전자는 똑같이 한 개일 거고요. 이렇게 질량이 3이 되는 수소를 우리는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전부 다 양성자 개수가 똑같이 한 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1번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중성자 수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질량의 값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원소, 이렇게 질량이 좀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 원소라고 부르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 같지만,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의 관계를 우린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 같습니다. 양성자 수는 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만 중성자 수가 서로 달라요.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르다. 자, 이 중성자 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서로 차이 난다? 질량이 서로 다른 거죠. 질량이 서로 다르고요.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서로 다르다, 밀도가 서로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전자수는 다 똑같습니다. 전자 하나 있고요, 전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중성자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전자수는 똑같다. 전자수는 똑같다. 그러면 이 전자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배웠던 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온이 될 때 이 전자 출입하게 돼요. 전자가 나아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전자가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없고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에 의해서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외각 전자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자 수에 의해서 최외각 전자수가 결정되는 거고요. 이 최외각 전자 수에 의해서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고 몇 개 얻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동위 원소에서는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수, 다른 말로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똑같습니다. 성질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가 똑같다, 전자수가 똑같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원자과 전자수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해 본다면 그 원자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같다는 이야기죠. 화학적 성질은 같다입니다. 그래서 수소나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질량만 다를 뿐이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원자를 좀 봤는데요. 하나 더 써볼까요? 헬륨도 한번 써봅시다. 자, 헬륨을 한번 봅시다. 헬륨 보면 이 수소는 원자 내에 양성자 하나라서 수소지만 얘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두 개가 될 거고요. 질량이 4라고 해봅시다. 질량이 4가 되면 중성자는 두 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두 개, 중성자가 두 개, 그래서 질량이 4가 되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우리는 동위원소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동위원소라고 부를 수 없겠죠. 왜? 양성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라든가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온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온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수소와 헬륨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한번 볼까요? 자, 수소 원자번 1번, 질량 1. 여기다 플러스 표시했습니다.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전하를 갖는 그런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한번 보면요. 양성자의 개수는 한 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양성자 하나가 갖는 전하량을 입자가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헬륨 한번 볼까요? 자, 헬륨을 보면 먼저 2번, 그 다음에 질량 4, 여기다 2 플러스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헬륨 이온이 되겠죠? 얘는 이제 양성자 숫자 비교하면 양성자는 두 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당연히 두 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소 이온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헬륨 이온이 되겠죠. 자, 수소 이온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 물질을 수소 이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는 전자가 자체 없기 때문에 얘는 수소의 원자 핵, 수소의 원자 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핵만 달랑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 핵 내에는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걸 그냥 양성자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죠. 양성자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 한번 볼까요? 얘는 헬륨 이온이 되겠네요. 그렇죠? 헬륨 이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말로 헬륨의 원자 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륨의 원자 핵 전자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 핵 내에 존재하겠죠? 원자 핵 볼 수 있고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때 이거를 또 알파 입자로 부릅니다. 알파 입자 산란실험 공부할 때 다시 언급되는데 알파 입자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온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우주의 생성과 원자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쪽 챕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 챕터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